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가렵고 붉게 올라오시고 아무리 보습해도 건조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히터를 틀면 가렵고 세안 후에는 얼굴이 당기고 밤에는 긁다가 상처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겨울에 건조한 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변화를 주제로 왜 겨울에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지, 피부의 면역, 수면, 순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겨울철 공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 표면의 수분이 훨씬 더 빨리 증발합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아토피성 피부처럼 원래부터 피부 장벽이 약하고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이 부족한 타입은 이 건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피부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쉽죠. 이렇게 장벽에 틈이 생기면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먼지나 자극 성분, 세정제 성분 이러한 것들이 그 틈으로 쉽게 스며들어서 가려움과 염증의 신호가 훨씬 민감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난방인데요. 겨울이 되면 우리는 추위를 피하려고 실내 난방을 틀게 되죠. 그런데 히터를 계속 틀어두면 실내 습도가 20-30%까지 떨어져서 거의 실내 사막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마르면 피부에서 수분이 더 빠르게 날아가게 되고 약해져 있던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게 2-3배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 물질과 가려움의 신호도 더 강해지죠. 그래서 밖에 있을 땐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더 가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 건조한 환경,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요, 겨울엔 피부 신경이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반복적으로 건조해지고 장벽이 얇아지면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가려움 신경 말단이 점점 더 노출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살짝 스치는 마찰이나 어떤 니트류, 목 폴라, 거친 수건 같은 자극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가려움으로 느껴지겠죠. 즉, 같은 자극이라도 겨울에 예민해진 피부에서는 과장된 가려움 신호로 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원래 입던 옷인데 겨울만 되면 더 따갑고 간질간질하다는 느낌이 쉽게 생깁니다. 네 번째는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겨울의 건조함은요, 가려움 유발 염증 물질의 분비도 더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피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가려움의 신호를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졸이 낮아지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염증이나 가려움 물질의 영향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밤에만 더 유난히 더 가렵고 긁으면 긁을수록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겨울처럼 공기가 건조해지면 먼저 피부 속 수분이 빨리 날아가면서 피부 장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벽이 한번 약해지면 그 틈으로 자극 물질이나 알레르겐이 훨씬 더 쉽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염증과 가려움이 훅 심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가려우니까 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긁는 행동 자체가 다시 피부 장벽을 더 망가뜨리고 그 결과 수분은 더 빨리 빠져나가고 따라서 피부는 더 건조해집니다. 결국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장벽이 손상이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가려움이 심해지고 또 가려워서 긁다 보면 더 심한 피부의 손상을 일으키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흐름을 끊는 게 겨울철 피부 관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환자분 중에 8분 이상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너무 가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코르티졸이 염증과 가려움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졸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어느 정도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억제되던 염증과 가려움이 밤에는 마치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되어서 같은 자국도 훨씬 더 가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 때문이죠. 잠들기 직전에는 심부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요. 피부 쪽의 혈류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피부에 있는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 말단이 더 예민해지면서 평소에는 못 느끼던 작은 자극도 밤에는 간지럽다든지 따끔따끔하다든지 하면서 크게 느껴지기가 쉽죠. 누워서 자려고 하면 갑자기 여기저기가 가렵다는 이야기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간대라서 그런 겁니다. 가려움을 직접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죠. 우리 몸은 하루 주기로 움직이는 생체 리듬이 있는데요. 이 리듬 때문에 히스타민의 분비가 밤에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처럼 피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히스타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밤이 되면 갑자기 가려움이 확 치솟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밤 시간은 피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본격적인 회복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때 피부 안에서는 여러 면역의 신호와 염증 신호도 함께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피부라면 이 과정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미 염증이 있는 피부에서는 이 재생 과정 자체가 가려움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밤에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지고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을 느끼는 뇌의 상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낮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스마트폰도 보고 온갖 생각과 자극들이 뇌를 계속 바쁘게 만들죠. 그래서 가려움에 신호가 있어도 다른 자극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뇌에서는 덜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주변도 조용해지고 할 일도 점점 줄고 그렇다 보니 뇌가 자연스럽게 몸의 감각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상태가 되죠. 따라서 낮에라면 그냥 넘어갔을 정도의 작은 가려움도 밤에는 훨씬 더 크고 거슬리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식사도 대충 하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질까요? 스트레스나 과로나 불면, 영양의 불균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경이나 호르몬이나 면역의 균형을 동시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긴장 호르몬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요. 과로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요. 잠을 못 자면 회복 리듬이 깨어지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과 피부에서 쓸 재료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몸이 항상 긴장하면서도 회복은 안 되는 만성 염증, 만성 피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문제는 면역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피부라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을 만드는 지질이 줄어들게 되고요. 피부의 재생 속도는 또 느려지고요. 또 그만큼 작은 자극에도 피부는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붉어지고 가려워지고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이 훨씬 쉽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가 나빠지면 다시 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면역은 또 무너지고요. 피부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겨울철이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 건성 같은 피부 질환이 쉽게 악화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관리만 해도 되는 상황인지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되는 경우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단순히 건조하거나 약간 붉은 정도, 가끔씩 가려운 정도라면 보습이나 습도의 조절, 가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을 회피만 잘해도 피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붉은 홍반이 넓게 퍼지거나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가렵거나 진물이나 딱지나 어떤 갈라짐이 생긴다라면 피부에 염증이 이미 올라온 단계입니다.
있습니다. 이때는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와 관리를 같이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리만으로도 충분한데 약을 남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조함이 중심이라면 관리 위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염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이러한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장벽을 복구하는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샤워 후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반드시 보습을 해준다든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고 외출 시에도 적절한 보온을 유지하는 것, 실내에서 난방을 할 때 습도는 적어도 40%에서 60%는 유지를 해준다는 것, 옷을 입을 때도 겨울철에는 자극이 되는 울이나 니트 소재의 것들은 가급적 피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겨울철 피부 관리를 하시게 되면 증상의 악화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가 왜 예민한지, 가려움이나 면역이나 수면, 순환까지 전반적인 연결고리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겨울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피부의 장벽, 면역, 순환,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챙기는 것인데요. 이번 겨울에 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 관리로서 피부를 지키는 방법을 잘 익혀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